안녕하세요. 성원 아이북랜드 아자쌤이에요. 오늘은 알리바바와 40명의 도둑 이야기를 들려줄게요. 이 책은 원저 아라비안 나이트, 그림 라크맨 잉크, 옮김 이선영, 그리고 아이북랜드에서 이 책을 만날 수 있게 도와주셨답니다. 자, 그럼 들어가 볼게요. 알리바바와 40명의 도둑. 옛날 옛적 어느 마을에 알리바바와 카심 형제가 살았어요. 형 카심은 소문난 부자였지만 알리바바는 무척 가난했지요. 매일매일 산에서 나무를 해다 팔아야 겨우 먹고 살 수 있었답니다. 그날도 알리바바는 나무를 하러 산길을 오르는 중이었어요. 갑자기 쿵쿵 땅이 울리고 뿌연 흙먼지가 일더니 무섭게 생긴 사내들이 말을 타고 달려오는 게 보였지요. 짐을 잔뜩 실은 말들도 보였답니다. 도둑들인가 보네. 깜짝 놀란 알리바바는 나무 위로 올라가 몸을 숨겼어요. 도둑들은 금방 알리바바가 숨은 나무 아래 도착했지요. 말에서 내린 도둑들은 왁자지껄 떠들며 짐을 내렸어요. 두목처럼 보이는 사내가 커다란 바위 앞에 서자 떠들썩하던 주위가 금세 조용해졌지요. 열려라 참깨. 두목이 거친 목소리로 바위를 향해 외쳤어요. 그러자 갑자기 바위가 움직이기 시작했지요. 구르르 쾅. 바위 틈이 갈라지고 그 사이로 커다란 동굴이 보였어요. 저런 곳에 동굴이 있다니? 알리바바는 너무 놀라 나무에서 떨어질 뻔했답니다. 도둑들이 동굴 안으로 몰려 들어가고 나자 바위는 닫혔어요. 게다가 움직이는 바위라? 알리바바는 무섭기도 하고 궁금하기도 해서 도둑들이 나올 때까지 꼼짝 않고 숨어 있었답니다. 얼마 뒤 도둑들이 나오자 두목은 다시 바위를 향해 외쳤어요. 닫혀라 참깨. 바위가 닫히고 도둑들은 그곳을 떠났지요. 알리바바는 나무에서 내려와 조심스럽게 바위로 다가갔어요. 열려라 참깨. 알리바바의 주문이 끝나자 바위가 쿠르릉 하며 움직였어요. 동굴 안은 캄캄해서 알리바바는 한동안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어요. 차츰 어둠에 익숙해지자 희미하게 앞이 보였지요. 이건? 알리바바는 흠칫 놀라 우뚝 멈추어 섰답니다. 눈앞에 번쩍거리는 보물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거든요. 도둑들의 보물창고였어. 신이시여, 제게 이런 복을 내려주다니 고맙습니다. 알리바바는 자루에 금화와 보석을 담았어요. 이 정도면 우리 식구가 한동안은 넉넉히 먹고 살 수 있을 거야. 알리바바는 동굴 밖으로 나와 주문을 외워 바위를 닫았어요. 집으로 돌아온 알리바바는 아내를 불렀어요. 도대체 어디서 난 거예요? 눈이 휘둥그레진 아내는 기뻐서 말을 잇지 못했답니다. 알리바바는 산에서 있었던 일을 아내에게 모조리 들려주었지요. 이게 전부 얼마나 될까요? 보물을 바라보며 아내는 신이 나서 어쩔 줄 몰라 했어요. 글쎄, 눈으로만 봐서는 잘 모르겠는걸. 알리바바의 아내는 카심의 집으로 황급히 달려갔어요. 형님, 저울 좀 빌려주세요. 카심의 아내는 이상하게 생각했어요. 아니, 먹을 쌀도 없으면서 저울은 무엇에 쓰려고? 사실은 누가 밀을 조금 줘서.
알리바바의 아내가 말을 더듬자 카심의 아내는 더욱 궁금해졌어요. 카심의 아내는 저울에 기름을 살짝 발라 두었답니다. 다음날 카심의 아내는 저울을 돌려받고 깜짝 놀랐어요. 저울에 작은 보석 조각이 붙어 있었기 때문이지요. 밀을 쟀다고? 카심의 아내는 남편에게 루비 조각을 보여주었어요. 이런 알리바바 녀석이 저울로 잴 만큼 보석을 가지고 있으면서 날 속여? 카심은 알리바바의 집으로 허겁지겁 달려갔어요. 대체 어떻게 된 일이냐? 훔치기라도 했단 말이냐? 알리바바는 산에서 겪은 일을 낱낱이 말해주었어요. 욕심쟁이 카심은 알리바바가 알려준 동굴로 갔답니다. 열려라 참깨! 바위가 열리자 카심은 얼른 동굴로 뛰어들어갔어요. 정말 보물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지요. 카심은 정신없이 보물을 자루에 담았답니다. 금방이라도 터질 듯이 빵빵해진 자루를 둘러매고 동굴 입구로 나온 카심은 바위를 향해 외쳤어요. 열려라 호박! 하지만 바위는 꿈쩍도 하지 않았답니다. 아니 왜 열리지 않는 거야? 열려라 당근! 카심은 보물에 정신이 팔린 나머지 그만 주문을 잊어버리고 만 거예요. 열려라 밀! 열려라 감자! 아무리 카심이 외쳐도 바위는 꿈쩍도 하지 않았답니다. 카심은 이리저리 바위를 밀어보고 여기저기 두드려 보았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지요. 그때 동굴 밖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열려라 참깨! 두먹의 우렁찬 목소리가 들리더니 바위가 열렸어요. 허둥거리며 숨을 곳을 찾던 카심은 두목과 딱 마주쳤지요. 이놈, 네가 지난번에 보물을 훔쳐간 놈이로구나. 아닙니다. 저는 이번이 처음. 말을 마치기도 전에 도둑들이 달려들어 카심을 쓰러뜨렸어요. 두목이 카심에게 마법가루를 뿌리며 말했지요. 네 욕심이 널 돌로 만들어버린 거다. 다음 날이 되어도 카심이 돌아오지 않자 카심의 아내는 알리바바를 찾아갔어요. 무슨 일이 생긴 건 아닐까요? 알리바바는 그 길로 형을 찾아 나섰답니다. 주문을 외우고 동굴로 들어간 알리바바는 깜짝 놀랐어요. 동굴 바닥에 돌이 된 형이 쓰러져 있었지요. 알리바바는 형을 데리고 집으로 갔답니다. 하지만 알리바바는 마냥 슬퍼하고 있을 수만은 없었지요. 형의 장례를 어떻게 치러야 할지 걱정이 되었거든요. 형이 도둑들에게 들켜서 돌이 되어버렸다고 말할 수도 없고 어떻게 한다지? 만일 이 사실을 도둑들이 안다면 더 큰일이에요. 당장이라도 들이닥칠 거라고요. 곁에서 지켜보던 아내가 나직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제가 어떻게든 방법을 찾아볼게요. 알리바바의 아내는 마을 변두리에 사는 한 화가를 찾아갔어요. 저와 함께 가서 그림을 좀 그려주세요. 단 눈을 가리고 가셔야 돼요. 네? 눈을 가리고 가자고요? 화가가 깜짝 놀라 알리바바의 아내를 쳐다보았어요. 네, 대신 돈은 얼마든지 드릴게요. 그렇다면 원하시는 대로 하지요. 화가는 물감을 챙겨 알리바바의 아내를 따라 나섰답니다. 알리바바의 아내는 가지고 간 헝겊으로 화가의 눈을 가리고 일부러 꼬불꼬불 먼 길로 돌아서 집으로 왔답니다. 화가는 돌로 변한 카심을 사람처럼 보이게 칠했지요. 오늘 일은 아무에게도 말해서는 안 돼요. 알리바바의 아내는 화가에게 금화 한 잎을 준 뒤 다시 눈을 가리고 데려다 주었어요.
그렇게 카심의 장례식은 무사히 끝났답니다. 동굴로 돌아온 도둑들은 카심이 없어진 것을 알고 놀랐어요. 이런, 누군가 돌을 가져갔다는 건 이 동굴의 비밀을 아는 자가 또 있다는 말인데. 마을로 가서 어떤 놈인지 찾아내거라. 두목의 명령을 받은 도둑들은 마을로 내려갔어요. 도둑들은 이곳 저곳을 다니며 사람 모양을 한 돌을 본 적이 있는지 물었지요. 어느덧 도둑들은 마을 변두리에 있는 화가의 집까지 오게 되었어요. 사람 모양을 한 돌을 찾고 있는데 알고 있어? 엄상궂게 생긴 도둑의 말에 화가는 무서워 덜덜 떨었어요. 보긴 봤는데 눈을 가리고 가서 어딘지는 모르고. 눈을 가리고 갔다? 그렇다면 그때처럼 눈을 가리고 가면 찾을 수 있겠군. 화가는 눈을 가리고 도둑과 함께 길을 나섰어요. 처음에는 왼쪽으로 돌고 쭉 내려가서 다시 오른쪽으로. 그렇게 마침내 화가는 알리바바의 집까지 도둑들을 데리고 왔어요. 여기에요. 여기가 틀림없어요. 도둑은 알리바바의 집 대문에 표시를 했답니다. 오늘 밤 네 죗값을 치르게 해줄 테다. 도둑들이 떠난 후 시장에 다녀오던 알리바바의 아내는 집으로 돌아오다 대문에 그려진 표시를 보았어요. 아내는 그것이 무슨 뜻인지 금방 알아차렸지요. 알리바바의 아내는 옆집 문에도 똑같은 표시를 했답니다. 옆집에도 또 옆집에도 근처에 있는 모든 집 대문에다 똑같은 표시를 했지요. 그날 밤 신이 나서 마을로 내려온 도둑들은 어찌할 바를 모르고 허둥댔어요. 어떤 집이냐? 두목이 다그쳤지만 도둑들은 우물쭈물 대답을 못했어요. 아니, 어떻게 된 일이지? 나는 분명히 그놈 집에만 표시를 했는데. 뭐라고? 이 못난 놈! 도둑이 더듬거리자 두목은 화가 머리끝까지 났어요. 더 이상 내 놈들을 못 믿겠다. 이제 내가 직접 나서야겠다. 두목은 씩씩거리며 화가의 집을 찾아갔어요. 네가 돌에 색칠을 해준 화가냐? 다시 한번 그 집을 찾아줘야겠다. 네, 물론이죠. 화가는 겁이 나서 얼른 눈을 가리고 알리바바의 집으로 향했어요. 드디어 찾았구나. 내 보물을 훔치고도 무사할 줄 알았더냐. 두목은 눈을 부릅뜨고 알리바바의 집을 노려보았어요. 부랴부랴 동굴로 돌아간 두목은 부하들을 불러 모았지요. 우리 비밀을 알고 있는 녀석을 그대로 둘 순 없다. 내일 모두 마을로 내려간다. 마레시를 항아리마다 한 명씩 들어가서 숨도록 해라. 이튿날 저녁 한 기름 장수가 알리바바의 집을 찾아왔어요. 하룻밤만 묵고 가게 해주시오. 커다란 기름 항아리를 잔뜩 싣고 온 기름 장수는 공손하게 부탁했어요. 어서 들어오세요. 편히 쉬고 가시지요. 알리바바는 기름 장수를 집 안으로 안내했어요. 알리바바는 보물을 얻는 행운을 얻었으니 늘 어려운 사람을 도와야 한다고 생각했지요. 그날 밤 집안 곳곳에 불을 밝히던 알리바바의 아내는 등잔불이 가물거리며 희미해지는 것을 발견했어요. 저런, 기름이 다 떨어진 모양이네. 마침 기름 장수가 와 있으니 먼저 조금 쓰고 내일 값을 치르면 되겠지. 알리바바의 아내는 국자를 들고 기름 항아리가 있는 마당으로 갔답니다. 알리바바의 아내가 항아리 쪽으로 가까이 가자 항아리 안에서 사람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두목, 이제 나가도 됩니까? 알리바바의 아내는 흠칫 놀라 몸이 움츠러들었어요. 하지만 곧 무슨 일인지 알아차렸지요. 알리바바의 아내는 항아리에 다가가 뚜껑을 벌컥 열었어요. 두목님!
항아리에서 도둑의 머리가 불쑥 나타났어요. 알리바바의 아내는 국자로 있는 힘껏 도둑의 머리를 후려쳤지요. 도둑은 그대로 기절해버리고 말았답니다. 다른 항아리들도 마찬가지로 했답니다. 알리바바의 아내는 항아리 뚜껑을 하나하나 열어 도둑들을 모두 때려 눕혔어요. 마지막으로 알리바바의 아내는 기름장수가 자는 방으로 들어갔지요. 살금살금 기름장수에게 다가간 아내는 인기척에 놀라 눈을 뜬 두목이 일어나기도 전에 국자를 휘둘러 두목을 때려 누이고 말았지요. 시끄러운 소리에 알리바바가 허둥지둥 뛰어나왔어요. 여보, 손님에게 무슨 짓이오? 알리바바는 정신을 잃고 쓰러진 기름장수를 보고 놀라 물었어요. 이 사람은 기름장수가 아니라 도둑 두목이에요. 아내는 그동안의 일을 모두 설명했어요. 나는 그런 줄도 모르고 당신 아니었으면 큰일 날 뻔했구려. 알리바바는 밧줄을 가져와 두목을 꽁꽁 묶었어요. 항아리 안에 있던 도둑들은 어떻게 됐냐고요? 정신이 든 도둑들이 항아리에서 나와 도망치려고 했지만 요란한 소리에 잠을 깬 이웃 사람들에게 모두 잡히고 말았지요. 다음날 알리바바는 도둑들을 데리고 궁전으로 갔어요. 못된 짓을 일삼던 도둑들을 잡아왔습니다. 왕은 항상 골칫거리였던 도둑들이 잡혀 매우 기뻐했어요. 저놈들을 가두고 알리바바에겐 상을 내리도록 하라. 아닙니다. 그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저 혼자 한 일도 아니고요. 마을 사람 모두 함께한 일인걸요. 궁전을 나오면서 알리바바는 혼잣말로 중얼거렸어요. 상은 이미 받았답니다. 다음날 알리바바는 하인들을 이끌고 동굴로 올라갔어요. 도둑들의 보물을 모조리 자루에 담아 가지고 내려왔지요. 그리고 마을 사람들에게 골고루 나누어 주었답니다. 알리바바와 마을 사람들은 그렇게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답니다.